이것은 젠더 갈등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히 페미가 주도하죠. 머리 위에 가발을 쓰셨.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딜레마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인류학자이고 이란 여성 그리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커뮤니티랑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2022년 이란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폭탄 들고 협박을 하진 않지만 중학생쯤 나이 아니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한 12살 이상부터는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때 히잡을 쓰지 않으면 도덕경찰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심하게는 감옥에도 갈 수 있는 늘 일상 속에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잡 경찰이란 도덕경찰, 순찰하는 단속경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은, 그러니까 아예 안 쓴다는 것은 이란 내에서 상상을 할 수는 없고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겉옷,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이는 너무 짧은 겉옷을 입는다거나 정숙한 무슬림 여성의 복장 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분들을 히잡 경찰이라고 하고, 이 단속 대상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쇼핑몰에 한번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제 쇼핑몰에 갔었는데 그런 경비 보는 분이 우리 쇼핑몰에 도덕 경찰이 지금 떠 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시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셔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히잡 경찰 혹은 도덕 경찰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주말에 소위 말하는 좀 핫플레이스에서는 이 도덕 경찰들이 늘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복장이 불량한 여성과 남성을 적발하는 외국인도 잡습니다. 저는 다행히 잡히진 않았지만 만약에 히잡이 너무 불량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경찰서에 끌고 가진 않지만 그 앞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복장을 자기 검열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1년 남짓 살았던 저에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여성의 어떤 성적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 머리카락이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촌 이내,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부부지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식 그리고 조카들 앞에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여도 상관이 없지만 어쩌면 나와 이제 결혼까지 갈 수 있는 혹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외간 남자라고 하죠. 근데 그런 남자들 앞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 섹슈얼리티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머리카락을 감추어야 하는 거죠. 유대교 신당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 그러니까 랍비의 이제 사모님 머리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머리 위에 가발을 쓰셨더라고요. 자신의 머리, 이 생머리를 외간 남자한테 이제 보여주기가 꺼려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국가에서 어떤 이 머리카락이 하나의 문화 전쟁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외로가 아니라 사우디는 최근까지 굉장히 여성들의 억압을 많이 했고 지금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여자들에게 제일 개방적이라는 말은 조금 좀 어폐가 있지만 적어도 중동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등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거의 65% 이상, 그 대학교의 65% 이상이 여성 대학생, 딸에 대한 그런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어떤 사회적 진출의 어떤 비율이 다른 아랍 지역보다 이란이 다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여성들에게 가장 이제 치명적인 소위 말한 젠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됐는데 하나는 여성들에게 그 히잡을 강제화하는 법령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로는 이슬람 혁명 이후에 여성들은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쉬린 에버디라는 그런 인권 변호사, 혁명 이전에 판사였어요. 하지만 혁명 이후에는 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서 이제 변호사직을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페미가 주도하죠. 이란 시위에서 이것은 젠더 갈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젠더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뭐 30, 40대, 50대 이상의 그런 남성들까지 이 히잡 시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 히잡이 여성에 대한 억압일 뿐만 아니라 이란 시민들 전체에 대한 그 개인들에 대한 자유의 박탈권이라고 박탈을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해놓고 왜 자신의 힘으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놓고 다시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가, 좀 우리가 좀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면 사실 방점이 이 이란에서는 혁명에 있는 겁니다. 이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 혁명이라는 우산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 페미니스트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수적인 상인 계급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면 모든 이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이슬람적이고 종교적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 안에서도 그 무슬림이라고 할 때 이 무슬림의 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이슬람 정권이 자신들이 무너뜨린 이 왕처럼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잡 문제만으로 번져지진 않았고, 제가 이런 얘기, 이 시위가 왜 기존의 시위와 다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 노소, 테헤란과 지방, 페르시아 민족, 쿠르드 민족, 그리고 다른 아랍 민족, 모든 이 이란 내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혁명 혹은 시민들의 시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동참을 할까를 이야기한 노래가 발표가 됐어요. 왜 내가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트윗들을, 사람들의 트윗들을 다 따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거리에서 춤을 추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하여, 그리고 대기 오염을 위하여, 경제 문제를 위하여, 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 그 안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10수년간 40년 넘게 쌓이고 켜켜이 쌓인 사회 문제, 그 사회,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이 하나의 뇌관을 터트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문제에 왜 포인트를 왜 또 맞추면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마치 이란 남자들은 뭐 팔짱 끼고 잘 지낼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남성들도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물가 상승률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이 여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이란 사회, 이란 시위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께서 말씀하신 언설과 굉장히 똑같은데요. 이 배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공작에 말려 들어간 일부 우리 그 이란의 폭도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시각은 전혀 맞지 않은 시각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파hlavi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파hlavi 국왕에 대해서는 어떤 민족주의 의식도 저버린 채 어떤 미국과 영국, 서구 열강에 이란의 어떤 자치권이나 아니면 석유에 대한 뭐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파hlavi 국왕의 시대가 그리운 거지 파hlavi 국왕 자체가 그리운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의견에 다수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의견에 사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자유를 부르는 이란 사람들도 많지만 그 이슬람에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사실 우리가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이슬람을 멀리하고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이슬람의 어떤 탄압이나 이슬람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이슬람을 이름으로 이슬람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정권에 대한 저항이지 이슬람 자체에 대한 저항은 아니거든요. 이 이슬람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슬람 종교 자체만을 이제 보면서 이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그리고 무분별한 그런 비난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와 이슬람 체제라고 불리는 이슬람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나신 의견처럼 현존하는 최고 지도자가 뭔가 쫓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슬람 정권에 대항하는 뭔가 대항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항 세력 조직화되는 대항 세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이슬람 정권과 민중들 간의 이제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이 정권을 아예 무너뜨리려면 하메네이가 물러나야지 정말 뭐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2022년 이란 시위의 가장 딜레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안에서의 어떤 개혁 세력의 희망을 걸어야 할 텐데 몇 없는 이런 대안 세력, 즉 이제 개혁적인 세력들도 요즘 계속 잡혀가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랍의 봄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벌써 아랍의 봄이 발발한 지 이제 11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뭔가 탄탄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그토록 원하는 어떤 민주화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혁명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시위가 일종의 거대한 뭐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시민 개혁 운동 중동에서 참 찾기 힘든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데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영향을 준다면 아마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예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굉장히 고무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이란에 있는 그리고 이란 밖의 그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세계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연대의 목소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슬람 정권이 억압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이란 시민들의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그냥 먼 어떤 무슬림 국가의 그냥 이야기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 인류애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해시태그 한 번 더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란인들 그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인들 시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 보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어떤 연대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